저는 김건희 씨는 이번 정권 하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정부 하에서 100% 기소될 것이고 통상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분의 공범이 그러했듯이 구속되어야 한다 봅니다. 구속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다. 예. 민정수석이셨으니까 이 정도면은 정권의 검찰에 대한 그립이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대목을 이제 답해 주십시오. 그립이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건희 씨 기소 의견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후보 그 이후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에서 검찰 상층부가 결재를 안 해줬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무혐의 처분하는 순간 나중에 정권 교체되고 난 뒤에 자기는 그렇죠.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두고 승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딱 쥐고 있다가 무혐의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기소도 안 하고 무혐의도 처분도 안 하는 희한한 일이 그렇죠. 3년 이상 벌어졌던 거거든요. 거의 4년을.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검찰밖에 없죠. 검찰에서 나오죠. 네. 수사한 사람이 내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때까지 뭐 수없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 정권이 이제 검찰을 도구로 써서 버텨왔는데 그 한 축이 무너지고 있네. 이거 검찰이 가장 핵심 축이었는데 지난번 총장 또는 과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완전히 쥐었는데 네. 그 통제력이 이제 흩어지고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이미 반바퀴 이제 순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여기에 충성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과거 한국갤럽 조사로는 2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로 떨어지는 많이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곧 떨어지겠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 특히 그 안에 비윤 검사들 같은 경우 자기가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기소를 주장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2년 반 뒤에는 또는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는 좋은 검사로 평가받을 것인데 윤 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내려야죠. 지금 침몰하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검찰총장도 지금 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심우정 총장도 스타일 자체가 그 이전 총장과 달리 이런 과거처럼 그림력이 세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잘못 꽂았네. 이제 정권 차원에서 오자면. 그래서 심우정보다는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립이 세게 갈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장악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개인적으로 신사거든요. 이 표현이 좀 묘한데. 인간적으로 신사일 수 있죠. 네, 인간적으로 예. 신사인 사람이고 좀 점잖은 사람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돌격대다 말입니다. 근데 그 돌격대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앉혀뒀는데 이 정도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나온 거죠. 저는 심상치 않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상치 않은 보도입니다. 예, 예. 예. 주가 조작 공범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속으로. 저는 김건희 씨는 이번 정권 하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정부 하에서 100% 기소될 것이고 통상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분의 공범이 그러했듯이 구속되어야 한다 봅니다. 구속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다. 그 기록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고 1차, 2차 주가조작 수사팀의 수사 자료가 이미 캐비넷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있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총장 및 수뇌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근데 그거를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종결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림력이 떨어진 거죠. 한쪽에서는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이 있었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한쪽에서는 기소하고자 하는 그 수사 실무팀들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무혐의 처리하라고 하는 압력, 그리고 종결시키려고 하는 압력은 이 기록들을 보며 이건 무혐의 처리했다 나중에 이 기록 나오면 내가 날아가겠다. 네, 그걸 그 수사팀 검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절충점이 지금같이 3년 동안 4년 동안 아무 일도 조치도 하지 않고 이까지 왔다가 정권이 이제 반환점을 도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10% 20%로 되니까 드디어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통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야, 4년을 먹었다가 그러니까 수사를 그 당시에 잘 해두긴 잘 해둔 겁니다. 당시 열심히 했고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 시절 아닙니까?
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지금 의원이 그때 진짜 고생했다고 하더니 네네. 고생해서 뭘 하긴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흔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네네네. 무혐의할 수 없는. 자, 민정수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게 괜찮습니까? 나쁠 이유가 그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긴 예, 한데. 저는 나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금정구에서 그 민주혁신 단일 후보가 되면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에서 8명이 바로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권의 종말이 보이기 때문에 각종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수사로 바로 들어가겠죠. 최근에 명태균 씨 발 공천 개입 의혹이 날로 뭐랄까요 확대 일로 예예. 여러 녹취와 함께 있는데 그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김건희 씨하고도 통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주장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그 대선 전에 예.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VIP 그 자리에 초청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로 보게 취임식에서. 되면 예.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를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건희 씨도 명태균 씨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공관위원이 아닌데 공관위 결과 내용을 공식 결정 이전에 알았고 그렇죠.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거는 녹취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확인된 겁니다. 예. 미리 알았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도 부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즉 공당의 조직 바깥에서 공당의 결정 내용이 사전에 보고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또 다른 보도에도 뉴스토마토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겠죠 등등에게 자기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 보고서를 네. 올려가지고 가까워졌다라고 돼 있던데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명태균 씨가 그 보고서를 대선 기간에만 올렸을 것인가? 전 이후에도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즉 대통령이 되고 난 뒤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인데 이 말이 뭐냐? 비선인데 완전히. 비선이죠. 예. 최순실 사태가 왜 일어나느냐? 최순실 씨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대통령 연설문 교정한 것 등이 막 나오고 코멘트하고 그게 출발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대통령 취임식에 VIP석에 앉았던 이 사람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보고서를 누구에게 올렸느냐? 공천 문제 말고요. 공천 개입은 확인됐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올렸고 그것들이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비서실 사람들이 받았다. 또는 만났다. 이게 확인되면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이 점이 이제 언론에서 저희 또 검찰에서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 공천 문제는 공관위 개입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판례가 있는 거죠.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받았죠. 그걸로. 예, 물론 네. 김건희 씨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가 이철규라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철규 씨는 공관위원이었겠죠. 공천 개입과 공천 여러 가지 분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이철규 씨지만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씨와 공범 관계로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명태균 씨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지역 컨설턴트가 공관위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알았다. 네. 이거는 통화 녹취에 나왔단 말이죠. 분명하죠. 예, 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컨설턴트에게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그러면 또 공관위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예. 이 꼬리를 타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범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쭉 나오고요. 지금 그 공관위 내부 자료를 준 사람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그 당무 개입으로 가는 거고요. 그와 별도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네. 이준석, 윤석열 등에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친분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은 여론조사 업체가 아닙니다. P&R도 그 당시 시점이고 지금 관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 컨설턴트로서 일종의 전략을 보고하는 사람인 거죠. 여론조사 자체 그렇죠. 전문은 아니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서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비서실을 통해야 됩니다. 최순실은 비서실 관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에서 그런 전략 보고서 보내는 거 만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최순실은 전혀 비서실 바깥에서 그렇죠. 각종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비선으로서. 비선으로. 마찬가지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명태균은 비서실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보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뭔가 보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뭐 그렇죠. 그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공천이 안 될 걸 미리 알고 김해로 가라는 걸 미리 기자를 통해서 내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 부인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녹취가 있잖아요. 자기가 써준 초안을 가지고 기사를 내게 하고 난 뒤에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사를 영부인에게 보내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녹취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기사만 보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김건희 씨 및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용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김건희 씨 또는 대통령실에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억울하면 빨리 본인 텔레그램을 까면 됩니다. 게다가 또 제가 주목한 대목 하나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 명태균 씨가 뭐를 주장하냐면 자기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통화했다. 김영선 전 의원을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김영선인데라고 하더라. 그 말을 한 대목이 네, 있죠. 녹취 내용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만 했느냐. 지금 확보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의사표시를 왜 명태균한테 하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혹은 대통령 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이 복수로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녹취가 나오면 대통령이 공천 개입에 연루되는 거 당연한 아니에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네, 대목입니다. 요 역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해서 예. 2년형을 받아냈거든요. 그 그때는 논리를 녹취도 없었는데. 지금 그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의혹이 나와야 되고 즉 공관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는 수사 대상입니다. 또 그 당시 선거 시기에 현재 한동훈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공천을 총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때 공관위원 중에 누가 있었고 그 보고를 당신이 받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 또는 전화로 이 문제 통화했느냐, 압박 가했느냐, 다 수사 대상이에요. 전 이거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방식과 절차에 따라 똑같이 하면 모두 수사 대상이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공관위원들 모두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태균 씨 주장대로 정말로 대통령이 나는 이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그게 바뀌었다. 네네. 그럼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또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외에 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공관위원 누구에게 말을 했겠죠. 공관위원에게 말을 해서 나는 김영선이야라는 말을 관철시키도록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바뀌었으니까. 자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공천 개입이고 예, 예. 그럼 실정보 위반인 것이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녹취가 나오면 탄핵 사유예요. 당연하죠. 예, 확인되면요. 탄핵 사유 너무 쌓여가고 있는데. 점점 임계점을 향해서 치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